충청북도가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내년도 주요 사업에 필요한 국비 6조 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복지 사업을 계속 확대할 경우 자칫 제살깎기식 복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대입 수험생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 등의 영향으로 재정 여건까지 어려워진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충청북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발빠른 행보에 나섰습니다. 6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 확보를 목표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초당적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북도의 각 실국장단과 충북의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년보다 한두 달 빨리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의 심사 단계부터 초당적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내년 목표 예산은 6조 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오송 연결선을 비롯해 세종 청주공항 고속화도로 사업 등 주요 현안 30건과 바이오 헬스와 수소 연료전지 분야 등 73건에 달하는 자치단체 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만큼 그 후속 대책을 해야 될 것들이 또 많이 이렇게 생겨서 현안 사업과 예산 사업들이 예년보다 많이 이렇게 자료가 작성이 돼서 국회의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챙기기에 나서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북부 쪽에는 상등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갑자기 이 사고가 나면 원주나 청주로 또 서울로 가야지 되거든요.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또 SOC 사업뿐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현안 사업에서도 소외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먹을 이러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떻게 삼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제천 단양만 없습니다. 6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떠오른 충북도. 각종 현안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성공해 파급 효과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자치단체가 각종 명목의 현금을 주는 수당 제도를 비롯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 도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복지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곳간이 넉넉치 않은 지방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제살깎기식 복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현금 수당인 출산 장려금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시군마다 앞다퉈 장려금을 올리며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효과는 불명확하다는 평가입니다. 지자체별로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을 썼습니다.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게 과연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진짜 출산과 관련돼 있는 사업인가? 일부 시군에서는 학생들의 교복을 무상 지원하고 여기에 농민수당 도입까지 추진하는 상황. 각 자치단체마다 각종 수당을 경쟁하듯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4년에 한 번 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빠질 수 없습니다. 이웃 자치단체가 하면 바로 이 압박이 들어옵니다. 우리도 옆에 구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그런 압박이 들어오죠. 문제는 재정 여건. 충북 기초단체 가운데 군 단위의 재정 자립도는 13.4%. 자체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단체장의 이른바 선심성 공약은 검증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정책은 선거를 앞두고 좀 선심성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서 본래의 좋은 취지가 좀 퇴색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제살깎기식 복지 대신 중앙정부 차원의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복지 대타협 특위 구성을 통해 일명 현금 복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검토된 안건을 가지고 또 지자체 간에 서로 협약도 하고
그리고 또 정부에 건의도 하고. 대신 복지의 축소가 아닌 예산은 정부가 부담하고 서비스 복지는 지방 정부가 맡는 시도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LG화학 노동조합 지도부는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오재세, 도종환 의원 등과 만나 LG화학의 구미형 일자리 사업 참여에 따른 청주와 오창 공장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청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LG화학 본사에 청주 공장 증설과 오창 제2산단 유휴부지 활용 등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올해 애초 예상보다 많은 5만 명의 대입 수험생이 감소할 것으로 집계되면서 대학마다 신입생 유치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게다가 등록금 동결 등의 영향으로 재정 여건도 녹록치 않아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서 대학의 신입생 유치 전략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2년부터 보건계열 특성화로 매년 성공적인 신입생 유치를 해왔던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올해는 그러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올해 수험생이 5만 명 감소할 것이란 전망에 수험생 유치 전략의 대대적인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까지 수도권을 포함해 청주권역 외 수험생 유치에 공을 들였지만 올해부터는 충북 지역 학생 유치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수도권의 수험생 자원이 줄어 유치의 여지가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학교의 수도권 재학생 비율은 40%대에서 20%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대전권으로 빠져나가는 수험생들을 잡는 데에도 공을 들일 방침입니다. 교통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에서 저희가 수도권 인력을 학생들을 받기 위한 전략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전략 수정은 4년제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등록금 동결과 인하 등으로 재정 압박이 심해지자 홍보 전략의 틀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청주대학교는 올해 홍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0%가량 삭감하고 방송이나 신문과 같은 정통적인 매체를 통한 광고를 줄이는 대신 SNS 등의 인터넷 홍보를 강화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입학을 위한 경상비도 감소함에 따라 소모성 홍보물도 줄였습니다. 집중과 선택의 전략으로서 효율과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적극 투자와 지출을 하고요. 수험생과 재정 감소의 이중고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험생 유치를 위한 대학들의 전략도 더욱 다양하게 바뀔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영주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과 제천시는 최근 경찰청 수련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제천 출신 인재를 90% 이상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준공될 경찰청 수련원에서 객실 관리와 조경 등 환경 미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경찰청은 2017년 4월부터 제천시 청풍명 일대 9만 2천여 제곱미터에 317억 원을 들여 110개 객실 규모의 수련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제천의 한 30대 교사가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다른 지역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신체 사진 등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찰은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충북 제천의 한 고등학교로 경찰이 들이닥친 건 어제 오후 1시 30분쯤. 체포영장을 들고 온 경찰은 이 학교 교사인 30대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교사 김 씨가 다른 지역의 여중생을 만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사할 사항이 있어서 영장 발부 이렇게 했으니까 좀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리고 또 확인하고 추명 많이 받았고요. 취재 결과 교사 김 씨는 피해 여학생을 인터넷 채팅방에서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계가 발전되자 특정 부위 사진 등을 요구하고 강요, 협박하다가 직접 만나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학생의 부모가 직접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청은 즉각 교사 김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또 범죄 사실 등 혐의가 입증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에서 사람 판단이 내려온다. 그럼 저희들은 그게 사실이라면 좀 강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경찰은 교사 김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3월 의붓 아들이 숨진 사건에 대해 다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3월 2일 청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유정의 의붓 아들과 관련해 아이의 친아버지인 현 남편 A씨와 고 씨를 다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재 제주에 있는 고 씨 등을 찾아가 사망 원인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연수 기간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한 국가공무원 5급 공개 채용 합격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진천경찰서는 어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낸 고발장을 접수하고 5급 공채 합격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함께 연수를 받던 여성 교육생 B씨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적발돼 퇴학 조치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70대 이웃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만 4천 원을 뺏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저녁 증평의 한 주택에 금품을 훔치러 들어갔다 외출한 집주인 78살 B씨가 돌아오자 흉기를 들이대고 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징계를 받았던 소방관 5명 중 4명이 결과가 부당하거나 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청을 청구함에 따라 오는 17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4월 26일 징계 대상에 오른 소방관 6명 가운데 5명에 대해 정직 3개월에서 견책까지 징계 처분했으며 이 가운데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소방관 1명을 제외한 4명이 소청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